이번에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집에 귀신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6선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터널 소재가 재밌어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8월에 방영되었던 KBS의 TV탐험 놀라운 아시아에서도 소개된 교토 최고의 공포 심령 스팟인 기요타키 터널. 500인이 넘는 많은 한국 징용자들이 끌려가 일본 노동자들과 세력 다툼을 벌이기도 하며 억울하게 죽어가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본 신문에도 실려 있어 사실로 알려졌습니다. 그 원원들이 아직도 터널 안을 떠돈다고도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심령 스팟은 이 교토의 기요타키 터널이 되겠습니다. 교토의 인기 관광지인 아라시야마에서 북으로 차를 몰아 약 10분 정도를 가면 공포 심령 스팟으로 이름 높은 기요타키 터널이 나옵니다. 교토의 수호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타고산 중턱에 있고 원래는 산 위에 있는 아타고 신사로 향하는 참배객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아타고 철도의 철도 전용 터널로서 사용되고 있었죠. 1929년에 개통되었습니다만 1944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철을 제공하도록 강요당하는 바람에 짧은 시간이지만 아쉽게도 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터널은 철로를 걷어내고 차들이 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폭이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로 좁아서 걸어서 통과하기에는 위험합니다. 그런 기요타키 터널에서는 차량이 통행 중 보닛 위로 여자의 머리가 떨어진다든가 백미러 등의 노파의 홀령이 빛이 나는 등의 심령 현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소문이나 귀신 목격담 등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요타키 터널에는 실로 다양한 소문이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터널 중간에서 시동을 끄고 라이트도 끄고 경적을 울리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죠. 그렇지만 터널 안에서 차를 멈추는 건 극히 위험한 행동으로 한밤중이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담력 시험을 오는 경우도 있으니 터널 안에서 정차하는 행위는 추돌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결코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30년 이상 전에 기요타키 터널 부근에서 여성이 폭행을 당해 그로 인해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나가던 차의 보닛에 여자가 떨어진다. 앞 유리 위에서 여자가 들여다본다. 차에 여자의 손자국이 빽빽하게 찍혀있다. 라는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터널은 폭이 좁기 때문에 한 대가 진입하면 반대쪽에서는 진입할 수 없는 한쪽 통행으로 되어 있어 입구에 있는 신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호등에도 무서운 소문이 있는데요. 터널에 진입한 타이밍에서 파란불로 바뀌면 귀신에게 불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터널에 접어든 타이밍에서 파란 신호가 켜질 경우에는 그대로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만 기요타키 터널에는 독자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파란불일 경우에도 터널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빨간불을 기다린 뒤 다음 파란불로 바뀔 때 통행한다 라는 것이죠. 기요타키 터널의 신호는 파란 신호의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게 되어 있어 적신호 쪽이 약 3분 30초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이런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가끔 파란 신호에서 그대로 터널로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가지 괴기 현상을 겪었다고 하며 그래서 지금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현지인들도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일반적으로 다니는 터널이니 속도를 내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요타키 터널 부근은 남보쿠초 시대라는 중세시대의 처형장이었다고 합니다. 터널 부근의 길에 반사경이 있습니다만 왠지 바로 아래를 향해 있어서 여기도 무서운 소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뭔가가 반사경에 비쳐 보인다든가 이 반사경에 차의 모습이 보인다면 사고가 난다 등입니다만요. TV 방송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었죠. 실은 이 반사경이 아래로 향해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사경 앞으로는
가파른 언덕길이 있는데 아래를 향해 있는 반사경으로 언덕을 올라오는 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길이나 언덕 등을 통행하기에 편리한 각도로 만들어진 반사경일 뿐이죠. 반사경 자체에는 심령현상의 근거는 없고 뜬금없는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반사경과는 별도로 반사경에 자기의 죽은 얼굴이 비친다 든가 반사경에 노파의 귀신이 비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거울이란 자고로 영도로 알려져 있어 심령현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무섭다고 반사경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제대로 확인하길 권장합니다. 그 밖의 소문으로는 심야에 방문하면 발소리에 쫓기게 된다. 가는 길과 오는 길에 길이가 바뀐다. 노파에게 쫓긴다. 공사 도중 사고 사한 사람의 귀신이 나온다. 사진을 찍으면 남자의 상반신만의 모습이 찍힌다. 예전에는 처형장이 있었던 것도 있어 처형당한 사람의 혼령이 떠돌고 있다. 돌아가 라는 말이 들리고 안 돌아가면 죽인다 라는 말이 들린다. 등등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요타키 터널에 얽힌 심령 체험담을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죠. 기요타키 터널은 정말로 귀신이 나온다는 심령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체험담 중에서도 특히 무서웠던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교토에서 태어나 교토에서 자란 30대 남성입니다. 실제로 겪었던 그 체험은 지금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이좋은 친구 넷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 열심히 하던 부활동에서 물러나 은퇴 후에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제가 자동차 면허를 따서 차로 담력시험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담력시험 같은 건 전혀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유명한 교토시 우쿄구 기요타니에 있는 기요타니 터널입니다. 산속에 있는 신호등이 달린 한쪽 통행이라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묘한 터널이죠. 기요타키에 있는 한적한 주택가를 빠져나가 5분 정도를 달리니 그 터널은 있었습니다. 그냥 터널을 지났을 때 한 녀석이 말했습니다. 뒷좌석 창문에 손자국이 잔뜩 찍혀 있다고요. 모두 웃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타올을 사서 닦아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자국들은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오히려 뭔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섬뜩해져 모두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차고에 넣었을 때 친구에게서 뒷좌석에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전화가 와서 찾아보았습니다. 물건을 뒷좌석 시트 밑에서 찾은 뒤 고개를 들었을 때 쿵 하고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너무 세게 부딪혀서 엄청 아팠죠. 그 창문은 지워지지 않는 손자국이 있던 창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봤더니 손자국이 조금 지워져 있더라고요. 아, 역시 당누님이 약했나 보구만. 밖으로 나가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창문을 봤을 때는 손자국이 조금 지워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요, 저는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자국이 조금 지워진 곳은 아까 제가 머리를 부딪혔던 곳이었던 겁니다. 그 무수한 손자국들은 안쪽에 있었던 거죠.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머리를 박아서 손자국이 지워졌다는 설정은 꽤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제가 19살 무렵 차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물까지 귀신을 보게 되면 영감이 생긴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영감이 생기자며 다 같이 자주 떠들어서 이 시기쯤부터 심령 스팟을 자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시 심령 스팟에 가기 위해 알바가 끝난 후 한밤중인 12시 무렵부터 제가 운전하는 차에 후배 둘과 친구 하나를 태우고
모두 교토의 기요타키 터널이라는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심령 스팟으로 유명하고 교토 산속에 있는 그 터널 안은 1차선밖에 없어 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아 여자 귀신이 나온다든가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신호가 파란불이라면 귀신이 부른다는 등 여러가지 소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터널에 도착한 우리는 우선은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터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터널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배짱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일단 차로 돌아가 차로 터널을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터널을 달리던 중에는 섬뜩한 느낌은 있었는데요. 다리를 잡힌다든가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서 터널을 빠져나간 뒤 유턴해서 다시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간 뒤 터널을 뒤로 하고 아까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뭔가 심령사진이라도 찍히지 않았을까 모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차의 백미러를 본 순간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같은 물체가 가로질렀습니다. 에? 생각했을 때 까닭없이 무서워져서 차로 바로 뛰어들었죠. 모두는 제가 갑자기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니까 왜 그래? 하고 물어왔지만요. 후배 중 한 명이 지금 있었죠? 라는 말을 해서 어쩌면 귀신일지도 모른다. 정말 귀신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져 다시 한번 터널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 봤더니 그 터널 안을 걸어가고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눈에 보이고는 있었어도 보였다 안 보였다 불투명한 느낌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그때 차에 타있던 4명 모두 그것을 봤던 겁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심령 스팟 같은 곳에 가면 기분이 나빠지고는 해서 영감이 생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 유일한 심령 체험입니다. 학생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토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어느 여름날의 일입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했던 저는 친구에게 들었던 적이 있던 심령 스팟인 기요타키 터널에 가보자는 생각이 문득 들어 그대로 혼자서 스쿠터에 올라 그 터널로 향했습니다. 그 터널 입구에는 신호등이 있고 적색등이 이상하게 길어서 터널 앞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면 귀신이 손짓하고 있다는 증거다 라는 친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스쿠터로 약 30분 정도 달리니 기요타키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터널 앞 신호등은 파란색이었죠.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떠올렸지만 별 생각 없이 그대로 터널 안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영감이 없는 저는 터널 통행 중에도 아무런 이변을 느끼지도 않았고 통과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뭐야, 실망이네 라는 게 제 솔직한 느낌이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가면 그곳은 비교적 아름다운 산길입니다. 포장도 되어 있죠. 터널은 김새순이 자연이라도 만끽하면서 갈까? 하며 산속길을 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쫓아오는 몇 대나 되는 차들이 하나같이 경적을 울려왔던 겁니다.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월할 만한 차폭은 충분히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대로 한동안을 달리자 특산물을 파는 찻집이 있었습니다. 캔커피라도 먹으려고 스쿠터를 세웠는데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스쿠터에 2명이 타면 위험해 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만 파란 신호는 분명히 저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토부의 기요타키 터널에 갔습니다. 신호가 있어서 일단 적신호면 일단 안전. 청신호에서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귀신이 부른다라고 알려진 유명한 심령 스팟이죠. 터널에 도착할 때까지 아래를 향해 있는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것도 자기 모습이 비친다면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딱 언덕 꼭대기에 있어 언덕으로 올라오는 반대편 차량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반사경일 텐데 말입니다. 한밤중에 방문한 거라서
분위기는 끝내줬습니다. 반사경의 섬뜩함을 느끼면서 터널로. 신호는 적신호였습니다. 거기서 안심하면서 차를 몰아 들어갔더니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안심될 때였습니다. 터널 출구까지 몇 미터 앞. 거의 출구 부근에서 앞 유리창에 물이. 최근에 계속 맑았는데 무슨 물인가. 그때부터 섬뜩함을 느끼면서 언덕을 내려가려고 했더니 깜빡이가 켜지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패닉에 빠지면서도 겨우 하산.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도착할 무렵에는 깜빡이가 들어왔던 겁니다. 이렇게 극히 짧은 순간 동안 깜빡이가 고장나는 일이 있을까요? 또한 그 후 그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은 연달아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액막이를 받았죠. 옛날부터 자주 영적인 것을 볼 일이 많았던 저는 20을 넘긴 때에는 이미 보는 것도 익숙해져 좋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도 특별히 나쁜 일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친구가 졸라 교토의 유명한 심령 스팟에 가게 되었죠. 원래부터 보이는 체질이었던 저는 섬뜩한 기운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만 그 자리의 분위기를 깨는 건 미안하게 생각돼 가기로 했습니다. 심령 스팟에 다가감에 따라 엄청난 두통과 구토가 엄습해 여기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모두는 느긋하게 즐기고 있어 말도 못하고 잠자코 참고만 있었습니다. 막상 그 심령 스팟에 도착하니 사람 같은 것에 왠지 빨려드는 듯한 느낌에 빠졌습니다. 역시나 이렇게까지 위험하다고 생각된 건 처음이라 친구에게 힘들어서 먼저 차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먼저 차에 가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차에서 기다리고 있자 친구들은 들떠서 돌아왔고 모두 무서웠다며 떠들고 있었죠. 그 무렵에는 두통이나 구토감은 진정되었지만 기분 나쁜 느낌보다는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차에 연결하고 있던 블루투스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틀어놓았던 음악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결이 끊겼겠지 했는데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있던 핸드폰을 봤더니 왠지 핸드폰 화면이 지지직대면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된 겁니다. 차로 돌아왔을 때는 화면도 깨끗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요. 이젠 모두 무서워져 그 핸드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그렇게까지의 체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렇다 할 특별한 공포는 없었지만 잔잔한 공포를 지닌 기요타키 터널이군요. 하지만 이 기요타키 터널은 실로 여러 가지 심령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난삼아 가면 꽤 높은 확률로 괴이에 당한다고 하니 절대로 재미삼아 가지 않도록 합시다. 기요타키 터널을 지나고 싶은 분들은 차나 오토바이가 가기 쉽습니다만 가는 길은 엄청 좁아지고 언덕길 등의 산길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토버스 94개통. 버스 요금은 어른 230엔, 어린이 120엔. 지금도 이 가격인지는 모르겠네요. 1시간에 2대 정도 운행됩니다만 아라시야마에서 기요타키로 가는 버스로 기요타키에 사는 분들의 교통수단으로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약 500m의 터널 안에는 보행자용 도로 같은 건 없으니까 자전거나 도보로는 되도록 안 가는 쪽이 좋겠습니다. 또한 차나 오토바이 등으로 터널을 통과할 때도 통행인이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면서 속도를 너무 내지 않도록 안전운전으로 통과합시다. 기요타키 터널을 빠져나간 앞에는 아름다운 인기 관광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정리해보죠. 그 유명한 이나가와 준지 씨도 그곳을 방문했을 때 스태프와 함께 터널을 걸어가니 기분이 나빠진다든가 엄청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마침내는 중간에서 여기는 위험하다 하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역분들이 일반적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으로 이 터널을 이용하고 있어 현지인들은 소문만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지인들은 오히려 이 터널보다 터널 근처에 있는 산길 쪽이 섬뜩하다고 합니다. 그 주변의 나무들은 가지 모양이 좋은 것도 많아 실은 여기서 예전부터 목을 매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기요타키 터널을 지나다 어둠 속에 뻥 뚫린 시뻘건 터널 입구가 무서워져 발길을 돌리게 되더라도 절대로 돌아오는 길에도 방심하지 마시길 빕니다. 구독자님들은 일본 가실 때는 심령 스팟에 안 가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